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 40분 정도 소요 예정이고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린 시간이 있겠고, 그리고 스터디 운영 정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 이게 잘못 나왔는데 그 스터디 영상기 종합반 추첨해가지고 한 분 이제 무료로 무료 수강권 하나 증정을 할 예정이고, 단과 연기 단과도 해서 총 2명 그렇게 추첨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특전 해가지고 보시면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받았는데,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지금 설명에 그 구글 링크로 해가지고 설문지 작성하시면은 택배비 학원 부담으로 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은 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 당일 이제 스터디 추가 10% 해가지고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게 결제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 해가지고 뭐 193만 2천 원인데 10% 해서 19만 3,200원을 할인해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 좀 마지막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설명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명지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해서 32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는 감정평가 법인에 재직 중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감정평가사 스터디 연기가 개강을 해서 총 3기까지 진행이 되죠. 대충 이제 시기별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시점이죠. 연기 스터디에서는 앞에서 기본 강의를 수강을 다들 하셨을 텐데, 공부하신 기본 강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개념을 이제 문제 풀고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시기고요. 이제 10월 정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일기 스터디 때부터는 좀 더 기출문제 스타일에 맞게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를 또 논점 진도 순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2기 스터디 때부터는 100점을 100분 동안 실전 시험 시간에 맞게 전범위를 무작위로 출제하는 실전 시험 연습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기 스터디 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좀 출제될 만한 논점을 더 추가로 정리하면서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스터디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 스터디에서 이제 목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진도 순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논점이 어떤 게 다 있었는지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의의부터 다 암기를 시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연기 스터디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암기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문제도 출제를 할 것이고, 강평 때도 마지막에 2기, 3기쯤에 가서는 문제 해설 위주로 진행이 될 거지만, 연기 스터디 때는 아무래도 기본 내용 복습에 좀 초점이 더 있어서 내용을 같이 보는 것도 할 겁니다. 네, 연기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또 필요하거든요. 이론은. 실무랑 법규는 기본 내용을 수강하신 것을 토대로 이제 바로 문제를 푸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리는 과목인데, 이론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객관식을 푸는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쭉 학교를 나오셨다면. 근데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일종의 소논문 형식을 답안을 써야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서, 본, 결이라는 큰 틀이긴 한데, 그 주관식을 넘어서서 그 논술 답안을 쓰는 것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바로 그냥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문제 분석 방법이랑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방법 자체를 처음에 좀 형성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신 분들이 이제 작년에 스터디 진행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인데도 답안의 형식부터가 좀 안 잡힌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채점의 그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공개되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주관적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거든요.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냐 안 썼냐 이것도 채점 기준이긴 하지만, 좀 형식적인 면도 사실 채점위원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마지막에 가서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기 스터디 할 때부터 형식 잡는 거 같이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기 스터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기본 개념을 다시 복습하면서 전체 체계를 잡고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하기 위한 문제를 이제 엄선을 해서 낼 거고요. 일단 배점은 우리 시험이 100분 동안 100점을 보지만, 연기 스터디 때는 50점 배점을 60분 동안 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닦는 단계인 거고, 그다음에 그 이론 스터디 문제는 저하고 그 실무 담당하시는 서광채 교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게 될 거고요. 아마 실무 문제도 교수님이 내시긴 하지만 저도 같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올해 시험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올해 시험에서도 실무에서 약간 이론 문제스럽게 나온 게 있었고, 이론에서 2번 문제도 그게 계산만 들어갔으면 따지고 보면 실무 문제스럽고 막 이런 식으로 실무 이론의 경계가 상당히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스터디 진행할 때도 실무 이론 강사끼리 이렇게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답안 작성법, 이것도 그 기본 개념이랑 답안 작성법,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첨삭과 상담은 답안지를 나중에는 이 내용을 썼냐 안 썼냐 이걸 위주로 이제 채점을 해드릴 건데, 이제 연기 스터디 때는 보다 이제 형식적인 측면도 더 디테일하게 첨삭을 다 봐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첨삭을 나누어 드린 것보다 더 디테일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스터디 전후에 1대1로 대면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셔도 제가 다 답장을 드립니다. 그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 같은 거 주시면은 저는 거의 막 A4 용지 두세 장 분량으로 논문을 써서 드리니까, 그리고 모두 다 이해시켜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꼭 질문도 계속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부드릴 말씀은, 일단 첫 번째는 매주 스터디 자료를 최대한 소화하고 지나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진도 자체로 보면은 지금 봤던 연기에서 봤던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뤄지긴 하지만,
논점이 반복이 될 뿐이고 연기 때는 기본 내용을 기본 내용으로 봤다면 이제 점점 그 해당하는 실전 이슈, 논문 이걸로 이렇게 점차 볼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상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좀 미루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매주 토요일에 다 소화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처음엔 좀 고통스럽지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요. 매주 소화하고 넘어가시려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규는 이제 막판에 가서 암기를 주로 하시는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 뭐 연기 일기 스터디까지는 오픈북을 해서라도 일단 쓰는 거를 좀 권장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론도 오픈북을 차라리 해서라도 써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픈북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최대한 암기를 해서 그걸 써보는 시간이거든요, 스터디가.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오픈북을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터디 당일에는 좀 다 암기해서 써보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잘 보일 사람은 제가 아닌 거죠. 학원 강사한테 지금 점수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험 날에 결국 출제위원한테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니까 스터디 동안 가치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도표는 이건 이제 강의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드렸는데, 이게 감정평가 이론에서 다루는 전체 진도입니다. 이거를 우리 12회 동안 그 진도 순으로 일정 분량씩 나누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연기 스터디랑 일기 스터디 때까지는 이렇게 진도가 미리 공지가 되고 이 안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광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채라고 합니다. 네. 그 실무 GS 연기 토요 스터디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GS 연기에 제가 설정한 방향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를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기본 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제 스터디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이제 주안점을 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본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막상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해를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경험을 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실전 능력 배양, 이제 여기에 주안점을 둘 건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문제 늘 새롭긴 하지만 막상 그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기출문제가 계속 변형돼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벌써 35회나 됐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출문제 자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석 답안도 아마 책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그다음에 제 관점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올 12월 달까지 이제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늘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기본하고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시험은 자격 시험으로서 감정평가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적인 내용들도 묻지만 감정평가사의 기본기를 알고 있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제 1, 문제 2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1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출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일한 기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매년 새롭습니다. 매년 새로운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은 늘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사실은 기출 문제가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출 문제는 한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또 지레 짐작을 하고 중요치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시험은요 출제 경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저는 우리 이제 실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럭비공 같은 시험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주로 하긴 하는데, 자, 그렇더라도 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뤘던 논점들은 이제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논점, 네,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시사적인 논점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실무 시험에서.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올해 출제위원들이 내년에 뭐 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늘 새롭고 시사적인 거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은 준비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논점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부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특정 부분에 강조를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가자. 이거는 이제 수험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자세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은 늘 겸손하게 보는 걸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올해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보상 평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을 쭉 보면요, 이제 그동안 문제 1번이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 평가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보상이 1번 나왔습니다. 1번으로 나왔는데 크게 이제 물음 1, 물음 2,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은 단순히 토지 평가이기 때문에 큰 논점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는 연도별 공시지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시점 수정에서 지가 변동됐는지 여부 이제 물어본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은 3회 1회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0회 이해하고 논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문제 사실은 다시 반복 출제된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냐, 평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는 기본 논점인 게 우리 기본 강의 때 우리 19회 퀴즈 문제 그대로 냈던 그 논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물음 3은 그냥 단순 토지 평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 물음 4 같은 경우는 보상인데 제조달 원가하고 감가 수정을 그냥 일반 평가의 논리로 냈습니다. 그냥 기본기 물어보겠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보상의 의미로 들어갔으면 이전비 산정하는 거, 그다음에 취득가액 산정하는 거 두 개 비교해봐라. 이제 이런 걸로 갔을 텐데 그냥 평가서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일반 평가의 논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달 원가 산정하는 파트는요, 16회 1번의 부분 논점 똑같이 나왔어요. 이제 물론 이제 수치가 다르긴 했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문제는요, 5회 1번 분해법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분해법 5회 1번 문제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분해법은 이제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어 라고 그래서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문제 1번은 사실은 기출의 연속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되고,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3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점 이상 득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험생 관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2번은 사실은 실무 문제지만 감정평가 이론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융합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음 1번은 시상가액 조정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 기준에 대한 감정평가 일반적인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는요, 환원율 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8회 4번 문제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8회 4번 문제에 나왔던 논리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환원율 산출하는 것은 이제 8회 4번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감정평가 이론적인 베이스 하에서 설명을 쭉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서 많이 못 썼을 가능성은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내용 연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16회 2번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22회 1번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16회 2번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구해봐라. 그 다음에 22회 1번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구해봐라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이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음 3번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설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실무 기출 해설 강의할 때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보면 기출의 반복이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이 최근 기출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옛날 기출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 문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된다. 수험생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급격한 발전이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제가 공부했던 시절이랑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절이랑 사실은 어떤 기본 이론상의 어떤 논리상의 어떤 획기적인 이론의 발전이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정치해지고 그 다음에 영역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거의 기출문제도 볼만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이제 녹여서 진행을 할 생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할 텐데 일단 전문 채점 팀장님을 두고 저랑 같이 협력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보시다가 또 공부를 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고 할 텐데 일단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잘 해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채점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진행인데요. 일단 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내용은 조명지 평가선생님께서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12회 차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저기 일정 중에 추석 기간이 쉰대요. 그래서 제가 10월 5일 날로 했는데 그 추석 기간 빼고 10월 12일로 10월 12일로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요.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2일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도는 우리 감정평가 스탠다드 감정평가 실무 그 교재 순서를 쭉 갑니다. 교재 순서들을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본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랑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하는 거랑 또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이론적인 기본서의 내용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문제를 통한 것에 어떤 부분이 괴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경험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들은요, 제가 새롭게 내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출 문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좀 변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 변형, 그 다음에 제가 내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60점 분량에 이제 70분일 텐데 사실은 실무는요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거예요라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도별로 미리 다시 한번 기본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집 있으면 그 기본 문제집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서 실전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우리가 문제를 미리 알고 그냥 이 답을 알고 이렇게 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논점 찾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사전에 뭐 문제 예상 문제 알려드리고 그런 건 없고 단지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보상을 한 4회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보상을 4회 하려고 했는데 올해 보상이 1번 나왔기 때문에 보상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 때 1번 문제가 연속 보상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내년에 뭐 보상 일본 문제 나올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상의 비중을 좀 줄이고 보상의 비중을 자 그렇다고 그래서 보상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보상 문제가 나와도 그 다음에 뭐 한 3, 4번 중에 보상은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상의 비중은 좀 줄이고 나머지 영역을 좀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실전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법규를 담당하시는 이현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GS 설명에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GS 스터디는요,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또 판례만 파는 문제, 행정법만 파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출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이런 문제를 제가 항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방 받으셨잖아요. 가방 속에 요거 우리 총평 있었잖아요. 제 총평을 넘겨보시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올해 기출문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1번 특 A급 환매권 관련 논점 출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연기 8주 문제 2번, 1기 3주 문제 1번, 3기 1주 문제 1번, 4기 4주 문제 2번 엄청 많이 나왔죠. 특 A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 기수마다 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제가 뭐 스터디나 단가 때 출제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쪽을 보시면 이제 유사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제 책에 있었던 이런 판례들을 제가 조금씩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훌륭하신 평가사님들이 기출 강평 준비했으니까 실무 이론 듣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법규까지 듣고 그다음에 끝나고 제가 쭉 남아 있을 거니까 상담까지 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저녁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GS 스터디는 실전 연습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제가 한 6년 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다 이렇게 제가 총평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2차 기출문제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35회 올해 것만 아니라 34, 33 뭐 이렇게 다른 기출문제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 네이버 카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자료가 이제 문제랑 그럼 예시답안만 나가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문제 분석 자료라고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 자료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봤던 문제랑 그다음에 예시 목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실 한 장을 넘기면 관련 판례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 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또 수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토요일 스터디 끝났다, 그래서 오늘 공부 끝,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추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 끝나시고 조금 쉬시고 저녁 먹고 쉬시고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또는 연기가 끝났다, 그럼 연기 끝나시면 요 문제 분석 자료만 쭉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한 3시간 이렇게 끝난 날 하루 3시간 잡으셔가지고 쭉 목차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회독수를 늘릴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할 건지 이런 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연기가 이제 스타트죠. 그래서 스타트 보시면은 기본 문제 위주 출제예요. 그래서 처음 문제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답안지를 처음 작성해 보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점 잡는 법, 목차 잡는 법, 그다음에 문제 접근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되는 단과는 기본 문풀 50선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겹치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겹치지 않지만 그래도 진도를 유사하게 나가서 제 단과를 듣고 그다음에 스터디 오시면은
3번 이상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에는 그 논점을 꽉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끝나면요,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면 기본 문제만 잘 푼다, 그럼 합격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실제 올해 시험도 기출 문제에서 반복되는 논점들,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응용한 논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이제 단과에선 사례 유형별 기출이라고 해서 이제 유형별로 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면서 뭐 예를 들면 환매건이다, 그럼 환매건에 나온 기출 문제 쫙 다 풀어보고, 또 스터디랑 또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과랑 스터디랑 문제는 다르지만 이 주제는 비슷하게, 진도를 비슷하게 나가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스터디 끝나시면 이제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그러면 요 기출 연습까지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목차도 잡고 이제 문제 연습도 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 기출만 풀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냐? 안 되죠.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죠? 성결 문제가 최초로 나왔어요. 저희 35년 만에 타 국가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지만 저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행정법 논점이, 좀 각진 논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계속 출제를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타 국가 시험에서 나온 논점인데 저희 시험에서 안 나온 논점들 있죠. 미기출 논점들. 그래서 줄 서 있는 논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연동되는 단과는 종합문풀 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시면은 따로 별도로 복습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단과 따라오시고 스터디로 다시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습하시고 복귀하시면은 그 주는 아주 훌륭하게 법규를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차생들, 생동차 아니면 3년차 이상의 동차이신 분들, 또는 이제 직장병행이신 분들은 만약에 1차 시험이다, 그럼 1차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한두 달 전에는, 그때는 제가 단과를 잠깐 쉬어요. 우리 동차분들 1차 공부하러 가라고. 그래서 1차 분들은 동차 공부하시고, 유해분들은 제가 요게 끝나면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암기할 논점들을 제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제가 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유해생들은 막 달달달 암기를 하고 있고, 우리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1차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차를 붙으셔서 짠 하고 3기 스터디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기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요, 이제 3기 스터디 이제 스타트가 되면은 일단 실전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출이랑 비슷한 약간 이런 유형으로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좀 C급, D급, 그래서 혹시 모른 불이타까지 대비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5, 6월에는 그렇다고 뭐 C급, D급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두 달 전에는 이제 C급, D급보다는 정말 나올 것 같은 거, 최신 판례, 시사적인 논점, 그 다음에 특이급을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 연기 1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처음 문제를 푸신 분들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A, B급만 냅니다. CD급 안 내요. 처음부터 CD급 내면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A, B급을 위주로 이제 내는데, 답안 작성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만 있어요? 객관식 위주만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글을 써보는 연습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일단 연기 1기는 제가 오픈북을 허용을 합니다. 오픈북을 허용해요. 그래서 무조건 오픈북 하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주에 내가 실무이론 공부하느라 법규 논점을 잘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법규를 빠진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앉아서 책이라도 펴서 그 시간에 연습을 해보겠다, 요렇게라도 어떻게 해요? 멱살을 끌고라도 따라오셔야 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 1기 여기까지는 이제 오픈북을 허용하지만, 이제 해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픈북 안 하시더라고요. 긴장되시나 봐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사실은 제가 오픈북 하세요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픈북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직장병행이나 동차여서 오픈북을 만약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답안지에 문제 쓴 거에 오픈북을 쓴 문제에 오픈북 뭐 했음, 이런 식으로 제가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이나 최고답안 뽑을 때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2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오픈북 안 됩니다. 오픈북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그래도 오픈북 해서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 때는 이제 중요 논점 암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타 국가 시험 이제 기출 분석으로 해서 요게 이제 C급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각진 논점 요때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3기 때 돌아오시면은 중요 논점 암기 당연히 들어가지만 우리 판례도 조금 어려운 식으로 비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판례 뭔가 문장이 긴 사례 연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급이나 D급 이걸 그럼 제가 주구장창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처음 본 논점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내가 D급이나 브리타 논점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시험장에서 대처할 것인지 요거를 우리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가 한번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한두 달 전에는 이런 C급, D급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꼭 볼 특 A급 그리고 시험장에 정말 나올 것 같은 그런 논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하고 가셔서 우리 법규 충분히 고득점 누구나 고득점 맞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스터디 준비 방법은요. 회차별로 연기부터 1기는 제가 다 논점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상 논점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 제가 강평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나가는 게 아까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표, 채점평, 그 다음에 자기 답안, 채점된 답안이겠죠. 그리고 저희 학원은 보통 답안을 뽑아요. 이 보통 답안이 뭐냐면은 이 수험생들 답안 내신 분들 중에서 딱 평균값 요 정도의 답안이고 우리 최고 답안은 1등을 말한 겁니다. 1등. 그래서 요 답안을 드리면서 이제 자기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최고 답안 뽑히신 분들은 그 주는 쉬셔도 돼요. 그 주는 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귀하는 거는 제가 또 강평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 채점 팀장들이 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부분 점수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한 게 있다 하면 다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채점 팀장들은 맨 마지막에 총평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다 썼을 때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점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더 추가해야 할 점 이런 보완할 점을 문제 답안지 맨 끝에 이렇게 간단하게 3-4줄 이상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 복귀하는 방법 너무 궁금하다. 빨리 토요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를 가시면은 예전에 수험생일 때 저랑 같이 찍은 친구가 그 해 합격을 했어요. 저랑 이걸 찍고 그 해 붙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제가 이제 복귀하는 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또는 요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강평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점을 출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점 쓰시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50점부터 해서 조금씩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50점이고 60분입니다. 그래서 10분 더 드립니다. 10분 더 드려요. 그래서 넉넉합니다. 그래서 처음 답안 작성한다. 쫄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도 돼요. 첫 번째 추천은. 그래서 기본 논점 A, B급 출제할 거고요. 항상 논점을 선공개할 거고요. 힘드시면 오픈북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오는 거를 목표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연기는 제가 일반 원칙이랑 부관, 재행정법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A급으로 항상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논점입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기본이라서 배웠던 거를 문제로 답안 작성으로 한번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또 뵐게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등록 관련해서 스터디 특징이랑 해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참석 당일 지금 10% 추가 할인이라고 돼 있는데 꼭 오늘만 결제하셔야지 그 10% 할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프라임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그 아이디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그 강의명을 적어주시면 이제 내일까지 할인 쿠폰을 다 발급해 드릴 거거든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내일까지 그 카톡 채널 프라임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아이디랑
그 신청하고자 하는 그 뭐 단과든지 종합과이든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10% 할인 쿠폰을 그렇게 발급해 가지고 적용 받아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시리원 모두 지금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강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모 학원에서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특강 할 때도 그렇고 거의 좀 어떤 알면 알수록 진짜 레전드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저희 쪽에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처음 하셔서 아직은 합격 수기가 이제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현진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로 굉장히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명지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번이 이론 1번이 거의 완벽 적중 100%로 해가지고 완벽 적중해서 나왔고, 그리고 3번 4번도 거의 적중했고 실무 2번도 적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저희 쪽 강사진 선택하시면은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다. 꼭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합격 수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뭐 프라임 감정평가사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얼마든지 좀 열람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0일부터 10월 이제 12일까지 해가지고 연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1기가 있고, 1차 시험 전후로 해가지고 2기하고 3기가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0% 추가 할인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193만 2천 원인데 여기서 이제 10%를 추가 할인해드린 거고, 만약에 연기만 수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금액이 72만 원인데 기존에 뭐 이현지 평가사님이나 조명지 평가사님이나 서광채 교수님 거 실강이나 동영상 단가를 들었다면은 기수강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0% 할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추가 10%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할인이 있는데 이제 작년이도 올해든 시험 봤을 때 이제 좀 1점 차로 조금 아쉽게 되신 분이거나 2점 차는 또 이렇게 할인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또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10% 할인이 또 적용이 되니까 적극 좀 활용하시면은 좀 스마트하게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공개 강의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번 진짜 써 보시고 문제 콜도 보시고 채점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한번 받아보시고 직접 상담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참석반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유일하게 조금 DIY라 해가지고 본인 스케줄에 맞게 좀 수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이제 실무가 뭐 좀 실강으로 듣고 그 이후에는 본인 좀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이론 복귀는 온라인 참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온라인 참석하면은 세 과목 다 온라인 참석해야 되고 뭐 실강하면 세 과목 다 이렇게 반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수험생분들 비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맞춰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좀 스케줄을 맞게 선택한다는 게 실강 원점 그렇게 선택한다는 부분이고, 이제 최고 답안, 보통 답안 이렇게 이현진 평가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도 답안을 썼을 때 의문사항이나 공부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맞는지 직접 이제 카페나 이제 평가사님들한테 상담 요청하면 거의 뭐 1시간, 2시간 정도까지 많게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수가 좀 되다 보니까 종강할 경우에 연기 1기, 3기, 4기 때 다 스프링 제본을 무료로 다 세 문제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링 제본을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복귀하거나 다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강 복습 영상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이제 실강 참여하신 분들도 간평을 이제 강의로 빠르게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 유용할 수 있게 2차 시험일까지 실강 복습 영상을 또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터디를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본 강의를 이제
물론 들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토요스터디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레임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그 인증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그 강의 실강의나 동영상을 토요스터디 수강생들은 다 30% 할인 쿠폰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 활용하시면 이제 스터디하거나 뭔가 기본 강의의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특히 서광채 박사님은 기본 강의 한 번 더 듣고 싶다 했을 때 스터디 수강생이시면은 이런 부분 좀 적극 활용해서 좀 수강하시면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동영상 장바구니 담기였는데 요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디하고 이제 강의명만 말씀 주시면은 할인 쿠폰 바로 저희가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멘토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또 이제 새로 또 굉장히 훌륭하신 또 멘토분이 오시는데 그것도 역시 프레임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평가사님들뿐만 아니라 실제 합격생 지금 이제 합격하신 합격생분하고 1대1 상담도 저희가 또 스케줄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터 패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수강이나 타학원이나 뭐 직장인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이벤트 해가지고 마스터 패스 이렇게 좀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공부하러 이제 신림동에 방을 얻거나 이렇게 독서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전세가 이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험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 편의분을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뭐 어떤 이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수험 기간에 이제 좀 맞게 좀 이런 거를 이제 원룸을 이렇게 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몇 자리가 없긴 한데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프라임 감정평가사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여관동에 이제 저쪽 위에 가면은 이제 교시제로 운영하는 그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 학원이면은 무조건 2만 원을 할인해드리니까 그 여기는 관리형 독서실 해가지고 조금 가시면은 할인을 2만 원을 받고 이제 또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해서 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친절하게 다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또 이렇게 프라임 감정평가사나 전화나 방문으로 해가지고 문의 주시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좀 합격에 좀 포커싱해서 최대한 좀 원칙은 있지만 좀 맞춤 설계로 해가지고 수험생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